쉽게 말해서 5년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어차피 재판에 가도 서로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나는 그럴 줄 알고 차용증을 안 버리고 들고 있었다. 다시 소송하자. 이렇게 증빙 관계도 없는데 사실상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10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캐피탈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소송을 한 번 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나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 그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채무자 본인이 채무 빚진 게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서 잠수 타고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자, 제가 채무자한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몇 년 버티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내 채무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이거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또는 지금부터 몇 년 버티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정확히는 소멸시효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소멸시효가 무엇이냐 하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5년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 10년 지나면 소멸한다더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멀쩡한 권리인데 이게 왜 사라져야 되냐. 첫 번째는 증거산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돈 빌려준 사람, 받은 사람, 증인들, 이런 사람들의 관련된 서류나 증거나 증인들이 전부 다 산일되고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재판에 가도 서로 입증하는 게 어려우니까 소멸시효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 안전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증거보다는 현재의 상태가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받았으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저 사람은 영수증을 없앴겠지? 나는 그럴 줄 알고 차용증을 안 버리고 들고 있었다. 다시 소송하자. 증거 싸움에서는 내가 이긴다. 이런 재판이 걸렸을 때 이 차용증이라는 증거보다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제받은 것으로 추정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게 더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내가 친구한테 빌린 돈, 직장 동료한테 빌린 돈 있잖아요. 그거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을 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상사채권이라 하면 일방이 상인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빌린 돈 있죠. 카드사에 갚아야 할 돈들, 금융기관이 상인이기 때문에 이런 채권들은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민사채권인데 3년의 단기시효가 걸리는 채권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10년인데 정책적 이유 때문에 3년으로 줄여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 월세나 이자 같은 거죠. 월세나 이자는 매달 내잖아요. 이렇게 1년 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금전채권, 그리고 공사하고 돈 받는 공사비 채권, 의사가 치료해주고 돈 받는 의료비 채권, 이런 것들은 3년의 단기시효가 걸립니다. 이게 더 극단적으로 줄어든 1년의 단기시효 특례도 있거든요. 음식료 채권, 숙박채권, 수업료나 강의료 채권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년이나 1년처럼 이렇게 단기의 시효를 정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워낙 빈번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속하게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현금으로 돈 10,000원 내고 나올 때 굳이 영수증 안 챙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몇 년 흐른 다음에 그때 밥값 안 냈지 소송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 같은 걸 잘 안 챙기고 사업자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렇게 증빙 관계도 없는데 병원 치료받고 학원 강의 받는 거 1년이면 수십 번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장기간의 시효를 걸어놓고 몇 년 후에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법률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1년이나 3년 단기의 시효를 걸어서 빨리 청구하든가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불법액이 손해배상 채권이 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누군가한테 가해를 하고 물어줘야 되는 채권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가하고 내가 유죄가 나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거나 시공이나 공사 중에 인사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채권은 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거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별도의 특칙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5년이든 3년이든 1년 채권이든 간에 이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10년 채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 채권 5년짜리지만 내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5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시효 기간의 중단이거든요. 사실상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효 제도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겠네. 권리 행사의 대표적인 예시가 돈 달라고 소송하는 거죠. 5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안 갚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권리 행사
행사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났을 때 얘기지, 반대로 권리 행사를 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는 것이니까 5년이든 15년이든 나는 갚아야 되는 거죠. 권리 행사의 대표적인 예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내가 5년쯤 됐을 때 돈 달라고 소송해서 승소해버리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이니까 새롭게 10년이 시작되는 거죠. 캐피탈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변제기가 돌아왔는데 변제를 못하면 일단 소송을 걸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상사 채권 5년짜리가 10년으로 길어지고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도 않고 이 앞에 지나간 기간은 빼고 다시 10년이 지나가야지 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9년 10개월째 되면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10년 되면 시효가 완성되니까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9년째에 되면 시효 연장을 위해서 똑같은 소송을 한 번 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송의 제기로 다시 10년의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죠. 가압류, 가처분, 본압류도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거든요.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그러면 가압류를 하면 권리 행사를 한 거잖아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5년 동안 계속 걸려 있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니까 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이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 놓잖아요. 그것은 돈 갚으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가압류가 걸려있는 동안 시효가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효 소멸을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시효 완성을 중단시키는 거 소송의 제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있죠. 그 다음 채무의 승인입니다.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시효가 완성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소송을 하든 가압류를 하든 권리 행사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죠. 근데 채권자인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해도 채무자 스스로 맞다, 나는 갚을 돈이 있다, 이렇게 승인을 해버리면 그때에도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거죠. 물론 채무의 승인이라는 게 자백처럼 말로 맞다, 내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고 그걸 각서로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언어로 표현해도 되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채무를 승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 있잖아요. 내심으로 채무가 있는 것을 승인을 했으니까 일부를 변제했겠죠. 일부 변제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다시 시효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변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당장 변제 못하니까 시간을 달라, 연장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한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 또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달 이자를 지급하면 그것 또한 내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채무의 승인이고 시효의 중단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신용정보회사나 추심임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돈 받으러 갔어, 돈 갚아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돈이 없는 거죠. 못 갚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갚아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이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효의 중단 사유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이 안 되고 그때부터 다시 5년이든 10년이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것이 시효 이익의 폭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은행인데 5년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내가 소송을 하든 가압류를 하든 탁 잘라주면, 이러면 시효의 중단이 되는 거죠. 근데 5년이 다 지났어. 시효 완성으로 나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채무자인 내가 그래, 나는 시효가 완성된 이익을 포기하고 돈을 갚아줄게, 이렇게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안 될 이유가 있나? 정의의 관점에서 봐도 내가 빌린 돈 내가 갚겠다는데 정의에 어긋난 것도 없고, 또 시효 이익을 보는 채무자 스스로 나 스스로 포기하겠다는데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내가 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됩니다. 이 시효 이익의 포기도 말로써, 문서로서 내가 포기하겠다고 밝혀도 되지만 행동으로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 변제를 해주는 거죠. 여기 돈 갚겠습니다 하고 갚아버리면 그거는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채권 추심임 업체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아주 오래된 채권인데 돈을 받으러 가는 거죠. 시효가 완성된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 근데 찾아가서 돈 갚아라 얘기하면 돈이 없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 돈이 없는 건 알겠는데 우리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경비하게 돈 5만 원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말을 살짝 바꿔서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송을 하면 시효 이익의 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돈 이체해 준 거를 그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무자가 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 변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지금은 채무자 편에서 소송을 하는데 예전에는 추심임 회사나 신용정보회사에 법률 업무도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부 변제를 받아서 시효 이익의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채무가 발생한 지 오래돼서 시효가 완성됐는지 중단됐는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지금 이제 연체된 지 3달 4달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시효가 완성이 안 된 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런 분들은 형편되는 대로 변제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카드사나 캐피탈이나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는 돈 받는 게 일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효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작겠죠. 어차피 컴퓨터로 전산으로 다 처리하니까 변제기가 도과되면 알아서 순서대로 가압류하고 지급명령 보내고 소송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9년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를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일을 척척 진행하고 있는 거죠. 채무자 본인이 채무 빚진 게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서 잠수 타고 회피하거나 도망 다니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소송을 제기하면 공시송달로 채권자가 승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시효가 중단이 된단 말이죠.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도 포기를 해서 5년,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그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제가 상담을 해봐도 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당시에 사업이 부도나거나 빚진 사람들 많이 찾아오시는데 채권자 측의 법률 행위로 시효 중단 행위로 인해서 완성이 되지 않고 그대로 채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채권 추심하는 일인데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우연히 시효가 완성이 되면 땡큐이지만 그걸 기대하고 5년,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숨어서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낮은 행동이다. 그렇게 5년, 10년 도망 다녀도 내 생각과 다르게 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